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초입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데 어제 아주 국내 증시는 아주 오랜만에 시원하게 폭포수처럼 내려왔습니다. 자, 박초의 8월 2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9월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7월 달에 7월 말일 날 미국 금리가 좀 하락을 할 거다. 아니 금리 인하가 FOMC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한 46% 정도까지 47%까지 이렇게 9월 금리 인하가 확률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걸 뭐 이틀 만에 뭐 뒤집어져 버린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 증시를 보면요. 미 증시를 보면, 나스닥,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고요. 또, 다우지수도 이렇게 또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 1%, 뭐, 나스닥은 2.2% 하락했고요. S&P 500도 1.6% 하락, 러셀도 2.03% 하락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발표를 했죠. 이제 어느 몇 개 나라는 이제 협의를 했고, 우리나라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용 보고서 부진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제가 전에 이제 그때 5월인가 6월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이 고용 데이터가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고용이 좋다라고. 이게 약간의 금리 인하, 그 전에 이제 7월 달에 이 고용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7월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이 고용 데이터가 7월 고용 보고서가 비농업 고용자 수가 7.3만 7,300명 7만 3천 명 증가에 그친 거거든요. 6월은 14.7만인데 1.4만으로, 5월도 14.4만에서 1.9만 건으로 하향됐거든요. 6월 데이터, 5월 데이터도. 그러니까 거의 26만 건이 하향 조정됐어요. 어디로? 그냥 5월달, 6월달 고용이 뻥튀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고용 통계를 내는 국장을 바로 해임을 해버렸어요. 해고를 했죠, 해고를. 민간 고용은 나쁘지 않아요. 민간 고용은 나쁘지 않은데, 정부 고용이 급감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이 고용으로 인해서, 이상하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고용 시장이 지금 그렇지만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고용이 이 정도로 안 좋다라는 건 경기 부진을 의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경기 부진은 결국 고용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고용 부진도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또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그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을 시키죠. 이러면서 또 이렇게 가격들이 또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자, 뭐, 지금, 월러도 그렇고, 보험원도 그렇고, 지금 지켜보는 접근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 정책의 속도 조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다가 해맥 총재도 고용시장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보스틱 총재는 고용이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지금 고용하고 제조업 지표가 좀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부진하고 일부 연준 인사의 발언이 약간 좀 맞물렸어요.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저께 8월 1일 날 37.7%에서 지금 86.5%로 급등이 나왔어요. 결국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월달 있고요, 10월에 있고 12월에 있어요. 이것도 지금 9월 아까 86.5%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도 67.5%, 12월도 55.2%, 연속 3회를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9월 FOMC 이전에 아마 두 번의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를 확인은 할 거예요. 네. 그렇게 그걸 보고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는 이걸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9월은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4.25%로 0.13%로 지금 상승을 했고요. 고용 참여율도 마찬가지예요. 62.2%로 또 0.1% 하락을 했습니다. 자, 뭐 ISM 제조업 지수는 48.0으로 전월 및 예상치를 모두 하회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애플, 아마존, 애플도 지금 중국 매출이 상당히 좋아서 양호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보고서 결과에 따라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자 아이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8.2% 넘게 하락을 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라든지 경쟁 업체에 비해 성장이 크지 않다라는 소식에 낙폭이 확대가 됐죠.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플랫폼, 알파벳 등 어떤 대형 이런 기술주들도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거시경제가 좀 위축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했나봐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엔비디아 H20 이거 중국에 수출 허가가 허가가 됐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왔어요. 수출 허가가 7월 중순에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최종 승인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 엔비디아도 이름으로 하락을 했고 AMD라든지 브로드컴, 마이크론, 인텔 등도 다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나스닥만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나스닥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하나 표기를 해놨는데, 자, 이 선이 지금 2만이에요. 2만 정도 되는 선이거든요. 나스닥은 지금 개파락을 했고요. 개파락을 했고, 만약에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2만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아마 조금 더 낙폭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하진 않을 건데, 근데 아마 9월에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8월 15일이 아마 실적 시즌이 끝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쪽에 아마 조금, 이런 쪽에 좀 시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체크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내 증시 볼게요.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면 낙폭을 이렇게 키운 거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실망이겠죠. 그쵸?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6월 달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쵸? 왜 올라왔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쵸? 그 다음에
막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증시 부양 의지에 따라 어떤 그 정책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정책 이거에서 이런 식으로 세법, 그쵸? 예, 상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게 상당히 좋았는데, 예, 지금 어제 실질적으로 매도가 개인들은 매수했죠. 개인들은 2022년 이후에 2조 원인가를 매수를 했어요. 양시장. 예, 양시장 2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22년 이후에 가장 많은 빅3에 해당이 돼요. 매수가 개인이. 근데 이 매도는 뭐냐? 기관과 외국인이 다 덜어냈거든요. 더 많이 매도한 건 기관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왔거든요. 아, 정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기대치가 그냥 50이라고 할게요. 기대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나온 기대치가 50이 안 되고 30도 안 돼요. 30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라?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입주를 하려고 막 해가지고 가격을 딱 책정을 해놨더니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야. 좋은 대리석이 들어갔는데 싼 대리석이 들어가 있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대감이 완전히 떨어져.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50억 그 대주주 여권 50억도 10억으로 갑자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쵸?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안들이 어떤 내용은 처음엔 내용이 좋아서 외신에서도 증시에 대한 개혁 의지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좋다라고 호평을 했거든요. 근데 나온 정책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논란의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국회가 남아 있어요. 네, 확정은 아닌데 국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를 하고 마지막에 또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승인을 하냐 안 하냐 그쵸? 근데 약간 좀 이런 기대감이 못 미쳐서 아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외국인들도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아마 상당히 아마 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마 영향이 이제 뭐 이런 상황으로 정책들을 이렇게 해서 나오면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쵸?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면 이걸 누가 믿겠느냐.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코스피도 이렇게 상당히 3.88%, 그쵸?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코스닥도 이렇게 4% 밀렸어요. 4%. 그쵸? 오랜만에 아주 상당히 강하게, 뭐, 보시면 61선까지 지금 밀었거든요. 예. 자, 코스닥은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좀 본다면, 1차는 한 3050에서 60 정도를 지금 단기 여기까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갭을 살짝 무너뜨릴 것 같아요. 이 갭을 살짝 무너뜨리고 한 2900, 한 3000을 살짝 무너뜨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 낙폭 가대로. 예. 이제 코스피도 이제 가매도로 이제 진입을 오늘 했어요. 코스닥도 거의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좀 이렇게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단기 낙폭이 좀 상당히 지금 과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가매도에 아마 진입하지 않을까.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해야 될 건 딱 그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7월 중순 이후부터, 한 15일 이후부터요, 기관들이 뭘 매수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뭘 매수했는지.
그거 찾아보시고, 그러면 그 누적률 보시고 그것만 종목들을 좀 매수해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이게 이제 약간 그게 있거든요. 뭐 일단 강세장의 이제 코스피 조정은 직전 고점 대비 약 5%, 5% 정도 이렇게 지금 뭐 평균 7%예요. 7% 정도의 하락을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어떤 이제 공식이 좀 있긴 한데, 자관에 뭐 지금 하단 한 아까 제가 3060 정도 얘기했죠. 50에서 60. 그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깊은 조정은 좀 더 3000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좀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72,500원 72,500원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분봉을 보면 갑자기 급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많이도 아니지만 상승하다가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상승하다가 강하게 좀 하락이 나온 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매도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상승을 쭉 하다가 강하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 자원에 그래서 일단은 그때 이제 정리를 이제 했죠. 왜냐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도 된다라고. 지금 말고 이때 얘기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럴 때 얘기했어요. 이럴 때. 그래서 뭐 여기를 돌파를 61,000원 정도에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라고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7만원 넘고 나서 지지를 해준다면 이거는 8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올랐어요. 너무 과하게 올랐다. 그리고 이제 약간 뉴스를 좀 만들어낸 느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연출인 것처럼 보여서 저는 일단은 72,500원에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모두 다 살아있지만 뭐 지금 삼성전자가 3% 4% 가까이 빠졌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전에 뭐 삼성전자가 막 5%막 이렇게 6%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 우리 시장을 지금 지수는 코스피는 막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별로 안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들이 이런 삼성전자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랑 이렇게 같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르네 라고 하면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뭐 다른 종목도 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종목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빠졌는데 뭐 장중에 지금 상당히 막 8% 이상 빠졌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 이제 단기로 볼 종목들은 뭐냐면 종목이라기보다 섹터로 보면 품절주. 일단 이런 종목을 보시면 좋고요. 품절주, 그 다음에 해지 종목,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이런 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면 딱 정해져 있죠. 품절주 어제 뭐 우리 잘 아는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런 종목도 또 양지사도 있을 거고요. 이런 종목은 반드시 데이로 끝내셔야 돼요.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스윙이나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는 뭐, SK텔레콤도 있겠죠? 그쵸? SK텔레콤. 뭐, 그쵸? 이런 종목들.
예, 뭐 하락을 했지만 뭐 LG U 플러스도 있지만 네, 뭐 김밥 있죠, 김밥, 모양, 그 다음에 풀무원도 예, 이런 종목도 경기 저기 방어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해지 종목들 뭐 되게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그냥 해지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손 안 대는 게 좋으니까 그거는 코멘트 안 드릴게요.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알테오젠도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고, 예,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왜 지금 이 상황이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실적 때문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슈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금리 관련된 이슈가 뭐 46%로 해가지고 거의 금리가 동결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고 또 100억에, 50억에서 10억 대주주 요건으로 이게 참 바이오 쪽에 영향이 많아요. 이게, 이 대주주 요건이.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매도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 쪽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나왔고요. 그렇죠? 9월 또 이제 10월, 12월까지도 지금 50% 이상이에요. 확률이. 예.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저도 그걸 했어요.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118명 그 국회의원한테 예,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많다. 간단하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좀 신중하게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국회에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물론 저한테는 답변은 안 왔지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다른 분이 여기 보내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회신을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런 뉴스가 또 나왔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이랑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이익이 될 만한 사안들은 좀 챙겨야 돼요. 그래서 뭐 찾아보면 이렇게 청원도, 국민청원도 하루 만에 솔직히 5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청원이. 그렇죠? 근데 그게 솔직히 많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 뭐, 한, 1000만 명이 넘는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1000만 명이 넘는데, 근데, 이게 뭐, 하루에 5만 명? 그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가서 청원도 하고, 저처럼 문자도 보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우리들의 권리를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듣거든요. 솔직히 뭐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뭐 선거 때나 이렇게 기다마 듣지 선거 지나면 뭐 걔네들이 뭐 솔직히 뭐 신경이나 씁니까? 안 쓰지. 그쵸? 그래서 뭐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말로 관심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뭐 우리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우리들의 권리를 좀 아니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원리 가지고 전 정권에서 10억에서 50억을 올렸는데 그때도 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리 가지고 억지죠, 억지.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보세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법 하나도 건들지는 않았어요. 건들지는 않았고요. 또 이거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이쪽으로 넘기는 이거 솔직히 2만 명도 안 되거든요. 2만 명도 안 돼요.
예. 근데 이분들이 저기서 여기 세수 얼마나 거쳐요? 안 돼, 얼마 안 거쳐요. 예. 근데 부동산세 손도 안 댔어요. 뭐 코스피 특이 중에 코스피 5천 특인가 있는데 그 중에 주식하는 사람 딱 2명 있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들이 손해볼 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하는 거죠. 이 법을, 이런 소리를 우리가 자꾸 내야 되거든요. 예,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지금 청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저기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거 뭐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지고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저기 로그인 하셔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뭐 회원가입 안 하고 그냥 공인인증서로도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그걸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있게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만 6천 명이거든요. 6만 6천 명. 뭐 5만 명 이상 넘으면 이제 국회에 저기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거 지금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하기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본인 인증 필요하다고 나오잖아요. 비회원이면 뭐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로그인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로그인 해가지고 공인인증서 있으면 이렇게 딱 그것만 하고 나서 로그인 하면 끝나요. 그냥 뭐 제가 우리 딸내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본인 확인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인증서 우리 딸내미 거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아이프 걸로 되어 있네. 자, 확인 누르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 동의하기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동의 처리가 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이거 끝났어요. 이렇게 그냥 동의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소리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1,000만 명이 넘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 이거는 뭐 6만 명밖에 안 됐다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아직 여러분들 1%도 안 했어요. 1%도. 1%도 안 했습니다. 적어도 한 소리가 더 나야죠. 그쵸? 자,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저는 분명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바이오 쪽에 지금 계속 이렇게 매집도 들어오는 것들도 보이고 제가 이제 자꾸 얘기했잖아요. 바이오 쪽에서 정배열 종목들이 아직까지 많이 아직 남아있다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서 바이오 쪽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고 물론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이오 쪽에다가 바이오 포트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뭐 반도체 쪽도 여러분들 반도체들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 많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종목들 자 보면은 차트를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죠. 자 60선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렇죠?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가지고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추세선 딱 그어보면 그렇죠? 이렇게 딱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갖고 자 수렴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렴은 방향성이다. 여기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시세가 나올 거고 이렇게 자 2번이죠. 2번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저항에서 한번 매도는 괜찮겠죠. 그렇죠? 매도는 한번 해도 괜찮겠죠. 이 추세선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갔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차트를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오래 쉬었어요. 지금 오랫동안 쉬었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뭐 지금 여기 보면 FST도 다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반등이 나왔죠. 자 어차피 구름대에서는 저항이다. 변동성이 많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월봉에서 자, 월봉에서 정배열은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죠. 그쵸? 정배열이죠. 월봉에서. 자, 이런 구간은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가도 되는데, 자, 왼쪽을 한번 볼게요. 이런 구간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 자,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 정배열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배열이 아니죠. 정배열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5, 20, 60, 12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배열이란 구간이 지금 이런 구간은 매매하기가 정말 수월한데 이런 구간은 역배열이다. 그러면 역배열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어느 정도 올라오거나 상단에 구름대가 있으면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근데 뭐 오닉 IPS도 동일한 조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역배열에서 올라왔잖아요. 그쵸? 역배열에서 올라왔다. 예, 그쵸? 아직까지도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에서 반등이 나고 구름대니까 수익 실현을 일부를 챙기는 것도 좋다. 이런 구간은 어때요? 이런 구간은 매매하기가 편하죠. 근데 이런 구간은 변동성이 심하다. 월봉에서 이렇게 보지만, 자, 일봉을 보면, 예,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는데,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오션. 많이 올라갔죠? 하나오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솔루션인데, 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자, 일봉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월봉, 주봉을 좀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자, 주봉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구름대도 올라오고. 근데 아직 이놈도 정배열은 아직은 아니죠. 그쵸? 121선이 여기 있고, 예, 아직은 정배열이 아니에요. 월봉 볼까요? 자, 월봉도 봐보세요. 월봉 어때요, 여러분들? 월봉이 이렇게 역배열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상단에서 이렇게 추세선이 또 그어지거든요. 이렇게 그어져요, 추세선이. 그러면 이 추세선에서 저항도 있지만 구름대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늘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역배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놈들은 예, 변동성이 강하고 구름대 아래에 있으니까 더 강하다. 구름대 안에 있다. 그러면 더 강하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올라가면서 분할로 매도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뭐 지금 오늘 제가 뭐 금리나 뭐 이렇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주제로 얘기했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예. 이런 구간에서는 정배열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정말 편하다니까요. 정말 편해요. 예. 근데 예, 이런 구간에서는 올라오는데 아직 정배열이 아니니까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꼭 공부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요거 하나 홍보 좀 할게요. 네, 복숭아가 요즘 제철이고 맛있어요. 네, 대표님께서도 홍보해 주시는데 옥수수는 지금 마감이 됐고요. 지금 황도가 익으면 진짜 숙성되면 맛있어요. 달고 딱따기도 지금은 이제 딱따기가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소고기 중에 일부가 있는데 그 상태에 이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가격이 근데 뭐 요즘 올해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긴 합니다. 예. 차돌 복숭아라고 그래요. 차돌 복숭아. 예. 차돌 복숭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안에를 딱 썰어보면 약간 이게 차돌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차돌처럼 생겼다고 해서 차돌 복숭아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이미지 그래서 이 복숭아가 차돌 복숭아가 되게 맛있는 복숭아예요.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이제 나가는 게 이제 한 7월 한 20 며칠부터 이제 저기인데 이제는 차돌 복숭아로만 나가고 이제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하시고, 제가 저기 좀 이따가 이게 뭐지? 하나 더 복숭아를 올려드릴 건데, 어떤 복숭아냐, 허니비 복숭아라고 해가지고요. 허니비 복숭아라고 해가지고 약간 신비 복숭아인데, 이거는 진짜 15브릭스 이상 나오는 복숭아거든요. 예. 근데 정말 맛있다고 해요. 작년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분이 다 독점을 해가지고, 예, 뭐 판매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조금 이게 이제 그 물량이 이제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예, 요거를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펙도 1kg, 2kg 밖에 없어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3kg, 4kg 하면은 이렇게 많이 쌓여버리면 눌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1kg, 2kg 스펙으로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딱 한 단으로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가격이 책정이 되면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별도로 이렇게 공지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기회 되면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